네,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 35쪽, 요거 이제, 마무리 합시다. 예. 자꾸 말만 마무리하자. 자, 진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누적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발생한 해악이 있다면은, 결국은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이, 이 해악에 대한 책임, 이것은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배출량 감축이 될 수도 있고, 예. 요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주장이었죠. 하나의 주장이었고, 당연히 요 주장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쟁점을 좀 요약을 못했죠. 예. 여러분들 쟁점 이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예. 아니, 여러분들 어떤 쟁점이든 간에 쟁점을 정의하고 요약한다는 것은 어떠한 견해가 있을 거잖아요. 이러이러하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했으니까, 누적 배출량이 제일 많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러한 견해와 충돌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충돌되는 견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요약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쟁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견해가 있을 때 그런 견해와 대립하는 그런 견해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견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하죠.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주장을 비판하는 또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34, 35쪽에 소개된 것은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제일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34쪽에 보면 이제 부정행위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그럼 미국이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탄소가스를, 지구온난화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누가 배출했냐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배출해서 누가 이득을 받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배출만 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배출을 했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손해만 봤다고 하면 참 이게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해악을 야기한 것은 맞는데 본인들도 다
피해자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체를 어떤 행위자를 에이전트를 상정해 놓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해진다는 것이죠.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책임을 지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이민자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원래 살던 인디언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민자는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행위자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아니 그런 문제도 생기겠죠. 이민자는 원래 미국에 안 살다가 뭐 최근에 미국 이민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 도대체 미국이 탄소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이익을 누가 받냐라고 물으면 딱히 탁 꼬집어서 이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탄소가스를 배출했을 때는 항상 뭡니까? 이익도 있고 해악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자동차 예를 들었죠. 예. 뭐 만약에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발달시켜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시켰다고 했을 때 그 자동차가 주는 편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스를 많이 배출했다는 측면, 그러니까 뭐 공장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가스를 많이 배출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해악만 있었냐, 그런 건 아니죠. 이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을 무조건 이것을 해악만 끼쳤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생시킨 이익과 해악을 다 고려를 해서 이것의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은 뭐 탄소가스를 그만큼 많이 배출한 만큼 미국이 세계에 끼친 어떤 좋은 영향력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떤 이런 해악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이거를 우리가 교정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정적 정의라는 얘기는 교정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고친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 말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건 훔쳤어요. 그러면 물건을 훔친 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거나 갚아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교정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일종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사람의 과실 때문에 해악이 발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상하거나 뭔가 감축하거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뭐 법적인 논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과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러면 그 과실이라는 게 고의적이거나 경솔하거나 태만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한 해악을 끼쳤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솔해서 그러한 해악을 끼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태만해서 그러한 해악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의 개념을 이런 기후 정의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조금 이제 애매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시민 개개인을 두고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우리 책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35쪽에 보면은 대기업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일종의 태만이냐. 태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가스를 탄소가스를 배출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태만이냐? 태만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배출된 가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태만해서 배기가스를 배출했다. 뭐 그렇다기보다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면 배출량을 감소시키지 않은 게 태만이냐, 이것도 꼭 그렇다고 말을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 이익과 해약 혹은 비용과 편익을 다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기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배출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냥 태만했기 때문에 배출가스 탄소가스를 배출했다, 혹은 경솔했기 때문에 배출했다, 혹은 고의적으로 배출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이제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